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국경지대 불법 입국자 가족의 어린이 격리 수용 조치, 이것이 전국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3대 1의 비율로 어린이 격리 조치는 잘못된 일이다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여론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베이스를 겨냥하면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강변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4명의 생존해 있는 First Lady들이 나서서 어린이 격리 수용 조치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는 강력한 비난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재선을 앞둔 공화당 정치인들도 합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홈랜드 시큐리티 디파먼트 장관은 여기에 대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미국을 이민자 캠프로 만들지 않겠다. 미국은 난민 수용시설이 아니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6주 사이에 2,000명이나 되는 어린이들이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격리 수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또 어제 일부 언론사들이 현장에서 녹음한 어린이들의 울음소리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 Zero Tolerance 정책이 비인간적이다 라는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격리 수용 조치에 대한 찬반 양론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또 여론의 향변은 어떤 것인지,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ProPublica라는 언론 매체가 어린이 격리 수용 시설에서 직접 녹음한 녹음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들의 칭얼대는 소리와 함께 마미, 데디를 부르는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고, 또 한 여자 어린아이는 내 이모를 좀 불러주세요. 내 이모 보고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해주세요. 엄마가 없어졌어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은 누구라도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Zero Tolerance라는 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야만적이다, 비인간적이다, 부도덕한 것이다 라는 비난이 더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맞불을 놓았습니다. 그의 지도는 미국은 난민 수용소가 아니다. 미국은 이민자의 캠프가 아니다.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은 민주당의 입법 때문이었었다. 이런 반론을 계속했습니다. 2016년도 선거 전 당시에 트럼프에게 표를 주었던 6천만 명이나 되는 그의 정치적인 기반층에게는 이 논리가 어느 정도 먹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도 지금 어려운데 1,100만 명이나 되는 불법 이민자가 이미 미국에 있는데 한 달 사이에 어린이 2,000명 플러스 부모 10,000명이 더 들어오면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런 의견도 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홈랜드 시큐리티 디파먼트 장관은 부모들이 미국에 불법 입국하게 될 때는 이게 벌써 범법 행위가 아니겠느냐, 범죄자의 자녀는 위험한 환경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내 잘못이냐 하고 강변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또 반론이 있습니다. 어린이 격리 조치가 민주당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또는 불법 입국자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어린아이가 무슨 인질이냐, 그런 반론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도덕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조치다. 미국이 위대한 것은 총과 돈 때문만이 아니다. 높은 가치관 때문이다 라는 반론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2개의 여론조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하나는 CNN 조사인데 67%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27%가 찬성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여론조사는 퀴니피악 조사인데 66%가 반대, 27%가 찬성, 거의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대 1의 비율로 반대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계 시민들은 91%가 반대를 합니다. 중도층에서는 68%가 반대를 하고 있고 공화당계 시민들의 반대는 35%뿐입니다. 공화당계 시민의 60%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조치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미국이 있다는 말이 실감이 날 수 있는 대목이고 이 다른 하나의 미국이 반이민의 적극적인 정치 그룹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퀴니피니악 폴에는 또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58%가 멕시코 벽 쌓기에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79%는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부여의 길을 열어주자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민 문제 여러 해 동안 정치적인 기반을 다시 말해서 표를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고 수단이어 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진보계 시민층 또 히스패닉 커뮤니티에 다가가고 있고 공화당 쪽에서는 근로자층, 백인 투표권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는 워낙 소수인데다가 투표 참여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눈길도 크게 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류 사회에서 한인들이 반세기 동안 미국에 살면서도 자신의 모국 이슈에만 매달려 산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주류 사회는 우리를 외면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외국인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논란이 아마 오늘부터 목요일 사이에 좀 더 골격이 잡히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가서 공화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두 개의 이민 관련 법안이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두 가지 법안인데 하나는 강경론을 주장하는 법안입니다. 합법 이민자의 수를 줄인다. 국경 보안을 강화한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 배정을 더하고 멕시코 장벽을 쌓는 건축기금을 허락한다. 그런 내용들이고 또 한 가지 그 드리머들에 대한 시민권 부여의 기회를 박탈한다. 그런 내용의 법안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타협안을 담은 법안인데 날카 수혜자들을 구제한다.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의 부여에 기회를 열어준다. 등의 온건한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이 두 가지의 법안의 통과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건안에 반대를 하고 있고 강경안에는 민주계 의원들이 모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경 쪽에서는 민주당이 찬성하고 있는 법안이 대량 사면 조치가 아니겠느냐,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온건 측에서는 멕시코 워, 그 장벽 쌓기 자금을 허용하는 것에는 결코 반대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전 당시에 누가 멕시코 장벽에 자금을 댈까? 멕시코, 이 얘기를 수백 번 했는데 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이걸 내야 되느냐, 그런 반론입니다. 2016년도 선거 전부터 이 이민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매우 유리한 이슈였습니다. 그의 의회의 당선 결과도 그의 강력한 반이민 이슈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유력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반이민 무드가 강력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Zero Tolerance 조치가 당연히 11월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자신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원 의원 선거구의 경쟁 지역이 서버번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소위 서버번 Female White Vote, 백인 여성표가 당락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에 대해서 여성들의 반감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Working Class, 근로자, 백인 남성들의 표가 트럼프를 중심으로 결속되는 결과를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인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6월 19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엄마를 따라 미국으로 왔다 엄마가 체포되면서 강제 격리된 소녀의 울부짖는 음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4살에서 10살로 추정되는 10명의 아이들이 계속 울면서 스페니쉬로 아빠와 엄마를 부르짖는 소리와 함께 미국에 살고 있는 자신의 이모 전화번호를 대며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구하는 6살짜리 엘살바도르 출신 소녀의 목소리가 유일하게 녹음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강제격리 정책에 대한 반발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입국한 가족을 강제 격리하는 트럼프 정부의 무관용 정책에 대한 비난이 거센 가운데 한 공화당 상원 의원이 격리 금지 긴급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어제 추가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거나 아이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한 불법 입국한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또 법안에서 불법 입국 가정의 새로운 임시 거처를 승인하고 14일 이내에 망명 신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늘 제3차 북중 정상회담을 열고 결속을 과시하면서 어떠한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도 북중 관계가 공고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향후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며 같이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남북한과 미국이 주도하는 비핵화 이행,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의 논의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을 등에 업고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성명을 내고 오늘 나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계획을 발표했다며 미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도록 증진하기 위한 관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신예 래퍼 텐타시온이 총기 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언론은 어제 텐타시온이 플로리다주 디어필드 비치에 있는 오토바이 매장 밖에 있다 총격을 당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안관 사무소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경 텐타시온에게 2명의 용의자가 접근해 이 중 1명이 총을 쏜 뒤 도망갔고 텐타시온은 지역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5시 30분경 사망했습니다. 쿡카운티의 금년도 예산 적자가 8,200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카운티 당국은 이 적자 해소를 지출 감축으로 처리할 계획인데 따라서 세금 인상이나 요금 인상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카운티는 지난해 적자 해소를 위해 소다 텍스를 부과했다가 이를 다시 처리하는 등 혼란을 겪었었습니다. 여름이 전개되면서 시카고 지역의 총기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서 월요일 오전까지 시카고 내 총격 사건이 56건, 이 중에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2016년, 2017년의 59건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범죄 발생입니다. 59건은 10년 만에 최악의 범죄 발생률이었습니다. 일리노이주 안에 늑대가 서식하고 있는지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약 235마일 떨어진 남서부 지역의 한 농부가 늑대와 유사한 동물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리노이주 내 늑대 서식은 지난 수십 년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진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카요리나 야생개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한때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이 있겠고 낮 기온은 70도대로 대폭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78도, 밤 최저 64도. 내일은 흐리고 낮 최고 71도, 밤 최저 63도.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고 밤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75도, 밤 최저 62도. 금요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67도, 밤 최저 63도입니다.